안녕하십니까. 전 전자품연구원의 이승현입니다. 제가 이번에 소개시켜드릴 기술은 나노 유출 구조가 형성된 기판의 제조 방법입니다. 일단 그 발표 순서로는 간단하게 기술 계획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기술에 대한 효과 및 특장점, 적용 분야, 시장 현황, 그리고 사업화 목표로 해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특허에 대한 그 기술 요약 정보를 보게 되면 기술명은 나노 유출 구조가 형성된 기판의 제조 방법이고요. 출원은 2014년 5월에 출원이 돼서 2015년 9월에 등록이 됐습니다. 그 간단히 기술을 말씀드리면 여러분들 뭐 올레드를 잘 아시겠지만 올레드가 이제 발광을 하게 되면 발광의 빛이 전체 빠져나오지 않고 안에서 많은 부분이 소멸이 됩니다. 근데 그 올레드 디바이스 안에 그 소멸된 빛을 밖으로 끌어내기 위해서 스캐터링 레이어를 형성하는 그런 기술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뭐 그 기술에 대한 그 내용은 뒤에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기술 분류는 대분류로 전기전자의 중분류, 광응용기기, 소분류는 광부품입니다. 기술 보호 수준은 현재 지금 국내에 등록이 되어 있기 때문에 뭐 높은 수준의 기술 보호라고 볼 수 있겠지만 아직 해외 특허 출원은 되어 있지 않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그 기술 보호를 좀 더 강화시키기 위해서는 해외 특허 출원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사업화까지 기간 및 비용을 보게 되면 개발 기간 한 3년, 그리고 소요 비용은 15억 정도가 소요될 것으로 지금 생각이 되고요. 사업화 단계는 현재 지금 TR이 5단계 정도가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2세대 글라스 기판을 이용해서 그 랜덤한 나노 스트럭처 기판을 제작을 했고 그걸 이용해서 소자 성능 평가까지는 완료가 됐습니다. 하지만 이게 최종적으로 사업화가 되기 위해서는 성능 최적화와 그 양산 단계를 위한 생산성 확보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간단하게 특허 기술 기호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특허 청구항은 총 11개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그중에 가장 대표적인 게 청구항 1입니다. 일단 기판이라면 통상적으로 이제 올레드는 글라스 기판을 말씀을 드립니다. 글라스 기판 위에 광산란 매질층을 형성한 단계, 그리고 광산란 매질층 위에다가 금속 유기 잉크를 이용해서 금속 유기층을 형성한 단계, 그리고 열 처리를 통해서 금속 마스크를 형성한 단계, 그리고 드라이층을 통해서 나노 유출 구조를 형성한 단계, 그리고 최종적으로는 그 금속 나노 마스크를 애칭해서 그 광산란 매질층으로만 구성이 된 나노 유출 구조를 형성하는 방법입니다. 그리고 청구항 3에는 그 글라스뿐만 아니라 그 현재 원래는 이제 플렉서블로 가고 있기 때문에 플렉서블에 적용 가능한 뭐 PET, PC, 펜, PI까지 모든 그 플렉서블 기판에 대응 가능하도록 청구항을 잡아놨고요. 그다음에 그 청구항 7 같은 경우에는 이 금속 유기 잉크를 단순히 스핀 코트나 슬립 코팅뿐만 아니라 프린팅 공법까지 사용할 수 있도록 청구항을 잡아놨습니다. 기술 개발 배경에도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뭐 원래는 다 아시겠지만 이 에노드와 캐소드에 전자와 전공을 주입을 하게 되면 이 유기층에서 발광을 하게 됩니다. 이 유기층에서 발광을 하게 되는데 그 유기층과 IT와 글라스, 그다음 에어 각각 굴절률이 다릅니다. 이 굴절률 차이에 의해서 안에서 광도파로나 아니면 전만사에 의해서 한 80% 정도의 빛은 소멸이 되거나 옆으로 빠져나가게 됩니다. 그리고 한 약 20% 정도만 실제로 저희들이 앞에서 볼 수 있는 빛으로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그 안에서 광도파로나 전만사를 줄이기 위해서 그 광추출이라는 기술이 개발이 되고 있고요. 광추출은 크게 두 개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그 내부 광추출과 외부 광추출이 있는데 제가 제안한 기술은 이 내부 광추출입니다. 현재 그 개발된 기술들을 좀 그 대표적인 걸 보게 되면 크게는 포토닉 크리스탈, 그리고 인터널 스캐터링 레이어, 그다음에 나노 스트럭처 구조. 이 나노 스트럭처 구조는 ITU 기판 위에서 형성을 하는 건데 먼저 포토닉 크리스탈은 기존에 그 잘 알고 있는 포토리스그라피 공정이나 아니면 인프린팅 공정을 이용해서 뭐 나노 구조 또는 서브 마이크론의 나노 그 어떤 구조를 만들게 됩니다. 근데 여기 기술에 대한 단점은 항상 규칙적인 어느 나노 구조체가 형성이 된다는 겁니다. 규칙적이게 되면 특정 파장에만 영향을 받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뭐 블루면 블루, 레드면 레드, 그린면 그린 그 효율은 올릴 수가 있는데 그 최종적으로는 올레드 조명은 화이트 조명입니다. 화이트 조명은 뭐 작게는 2파장, 크게는 3파장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전체적으로 효율을 끌어내지 못하는 그런 단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인터널 스캐터링 레이어 같은 경우에는 공법은 굉장히 단순합니다. 글라스 위에 에어로졸 데포지션이라는 기술을 써서 증착을 하게 되면 이 스캐터링 레이어가 형성이 되게 되는데 그 단점은 스캐터링을 형성한 다음에 이 러프니스가 굉장히 높다는 겁니다. 올레드는 이런 물론 위에 평탄층을 형성을 하게 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체적 그 스택커버리가 좋지 않아서 이걸 다 채우지 못합니다. 그러면 그 러프니스가 올레드 수명을 줄이는 그런 역할을 하게 됩니다. 나노 스트럭처 구조는 간단하게 가장 심플하게 만들 수 있는 구조이긴 하나 ITU에다가 위에 그 산란층을 형성을 하게 되면
결국엔 이것 또한 나중에 일렉트릭 필드가 이 그 나노 스트럭처 구조와 캐소드 사이에서 걸리게 되면서 그 소자의 수명을 줄이는 그런 단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제가 제안한 기술과 가장 유사한 기술입니다. 이것 또한 저희 기술과 비슷하긴 한데 얘는 글라스 위에다가 실리콘 옥사이드를 증착을 하고 그 위에 AG를 스퍼터링 방식이나 이베퍼링 방식으로 공구진공해서 증착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똑같이 열 처리를 해서 나노 마스크를 이렇게 형성을 하게 되고 드라이칭을 통해서 이런 나노 요철 구조를 형성을 하게 됩니다. 근데 여기 이 기술과 제 기술의 차별성은 이 단점은 어쨌든 간에 투자비가 굉장히 많이 듭니다. 진공 장비를 끌어들여야 하기 때문에 그런 단점을 가지고 있어서 결국에는 올레드 조명이 LED를 이겨서 충분히 사업화가 되기 위해서는 단가를 낮춰야 하는데 그러기에는 약간의 버든이 있습니다. 지금 현재 광추출 관련 내부 광추출 관련 특허 동향을 보면 앞서 말씀드렸듯이 대부분이 포토리스그라피나 아니면 인프린팅 기술을 이용한 또는 증착 기술을 이용한 스캐터링 계열을 만드는 방식으로 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하지만 제가 제안하는 방법은 앞서 말씀드렸듯이 이 글라스 위에 광산란 매질층 형성을 하고 이에 액상 방법, 에이지 잉크를 갖다 코팅을 하게 됩니다. 물론 슬립 코팅도 있고 여러 가지 방식이 있겠지만 코팅을 하고 그 다음에 열처리를 해서 에이지 나노 마스크를 형성을 하게 됩니다. 이거는 진공 방법을 최소화를 줄이기 때문에 일단 가격을 투자비나 아니면 택타임을 줄일 수가 있는 큰 장점이 있고요. 또한 대면적이 굉장히 용이합니다. 어쨌든 간에 올레드 조명이 단가를 낮추기 위해서는 대면적에도 형성을 해야 하는데 액상 방법 같은 경우에는 대면적이 굉장히 용이하던 그런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희 쪽에서 만든 2세대 기판으로 이런 광추출 기판을 만든 다음에 저희들이 화이트, 레드, 그린, 블루 소자를 만들어 봤습니다. 화이트 같은 경우에는 44.2% 광추출 효과가 있었고요. 레드, 그린, 블루도 그린이 한 36.6%지만 전체적으로 40% 이상의 광추출 효과를 볼 수 있었고 이 얘기는 뭐냐면 어떤 특정 파장에 영향을 받지 않고 전체적으로 산란을 시켜서 광추출 효과를 볼 수 있는 그런 구조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또한 이 기술의 장점은 나중에 프린팅을 할 수 있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광산란 나노 구조체 위에 이 평탄층을 형성을 하고 이 위에 ITO를 증착을 한 다음에 올레드 디바이스를 만들게 되는데 올레드 디바이스 같은 경우에는 수분이나 산소에 굉장히 취약합니다. 그래서 요구되는 WVTR 값이 보통 12-6승을 요구하거든요. 근데 중요한 거는 이 산란층이나 평탄층 사이로 엣지 부분에서 수분이나 O2가 들어갈 수 있는 그런 여지가 있습니다. 실제로 이런 것들이 향후의 신뢰성에 크게 문제를 줍니다. 하지만 제가 제안하는 기술은 제가 원하는 위치에 프린팅을 해서 그 위치에만 산란층을 형성할 수 있고 그 위에 평탄층을 프린팅할 수 있기 때문에 외부로부터 발생될 수 있는 수분이나 산소에 대해서 막을 수 있다는 큰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응용 분야는 올레드 조명이기 때문에 주조명, 보조조명, 그다음에 차량용, 치료용, 의료용까지 쓸 수가 있고요. 특히 디스플레이 같은 경우에는 지금 아시겠지만 LG 디스플레이에서 지금 판매되고 있는 TV는 RGB에 대한 올레드가 아니라 화이트 올레드를 발현을 하고 그 앞에 컬러 필터를 붙여서 올레드 TV를 만들고 있습니다. 그러면 뒤에 화이트 올레드가 예전에 LCD로 지금 백라이트 역할을 하게 되는데 그 백라이트 역할은 화이트 올레드를 훨씬 더 효율을 증가시키게 되면 TV에 대한 성능도 같이 증가시킬 수 있고 TV의 수명도 충분히 더 늘릴 수 있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어서 TV까지 응용 분야를 확장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국내외 시장 보시게 되면 2014년도 유비리서치에서 보고한 건데요. 2016년도에 한 5.4억 달러에서 20년도에 47억 달러로 시장이 급속도로 지금 성장할 거로 보고 있고요. 또 2015년도에 발표한 시장 예측을 보게 되면 2021년부터 올레드 쪽이 시장의 형성이 크게 돼서 2024년도에는 현재 LED가 굉장히 지금 조명으로 많이 쓰고 있는데 LED를 대체할 수 있는 그런 LED를 능가하는 시장을 능가하는 시장이 형성될 것으로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예. 기술 사업화 목표는 말씀드렸듯이 화이트 올레드 조명용 저가형 내부 광추출 기판 상용화 목표고요. 그래서 먼저 저희가 참여 기업이 선정이 되면 참여 기업의 기술 이전 및 파일럿 규모 시작품 제작 및 평가를 할 수 있는 TR을 유사행거로 확보를 하고 중요한 거는 엔드 유저의 평가를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수익의 평가를 완료시켜서 최종적으로 사업하는 이런 단계로 보시면 되겠고요. 희망 파트너십은 기술 이전이나 공동연구가 되겠습니다. 사업화 계획은 1차 연도에 기술 이전을 하고요. 이 기술 이전에는 나노 구체를 제조할 수 있는 잉크 포뮬레이션부터 시작해서 모든 공정을 기술 이전하게 됩니다. 1차 연도에 기술 이전과 함과 동시에 파일럿 라인을 구축을 하게 되는데
구축할 때는 장비 검토 및 셋업을 하고요. 성능을 검증해서 2차까지 확보를 하고요. 엔드 유저 평가는 이 파일럿 9 구축하는 이 단계에서 이미 여기 기술진이 됐기 때문에 저희 연구원과 공동으로 해서 필드 테스트 진행해서 최종 평가까지 완료시켜서 3차년도 이후에는 제품을 판매하고 양산 체제를 구축하는 이런 스케줄로 되겠습니다. 예, 이상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